알부민도 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현 원장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선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고함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전세계에 계신 아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 계신 아뚜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면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기각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시 업무 복귀합니다. 과천으로 갔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사무실로 갔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전체 썸네일을 설명드릴게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내려진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어요. 즉시 직무복귀입니다. 재판관 8인 중에, 재판관 8명 중에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파면되는데 4대4가 나왔다는 거예요. 4대4. 그러니까 6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직무복귀입니다. 4명의 그러니까 기각 의견을 낸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복형. 우리 헌법재판관 그 그래픽 있죠?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의 조한창. 저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김복형, 정영식, 제일 윗줄입니다. 김복형, 정영식, 김형두, 그리고 밑에 조한창. 요 4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이 뉴스는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이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헌법재판관. 자, 보시면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는 탄핵 인용을 원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이는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이고, 정정미, 김명수 대법원장, 정계선이는 민주당 추천이죠. 이 4명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고 주장한 반면, 김형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은 기각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조한창은 국민의힘 추천이고, 김복형은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이고, 정영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고, 김형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 중도 성향입니다. 즉 4대4가 됨으로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만약에 4대4가 된다든지 6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에 찬성하지 않으면, 인용에 찬성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복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기각 소식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죠. 사실은. 왜? 8명의 헌법재판관이 구성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린 이 선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8명이 어떤 성향의 결정을 내릴까? 바로 시금석, 바로미터가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였다는 거죠. 4대4. 야, 이 대목에서 참, 이진숙 방통위원장 화이팅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아니 취임해서 바로 열심히 일하려고 결정 내렸더니 그거 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그럼 왜 기각 의견이 4명이나 나왔느냐 이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다. 이 제적위원회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은 5명이거든요. 5명. 그럼 5명이 만약에 회의에 참석했다. 그럼 제적위원회 과반은 3명이잖아요. 3명.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왔을 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2명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2명 중에 제적위원회 가변은 1명이잖아요. 1명. 그죠? 그러니까 2명 중에 2명이 다 찬성해버리면 의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와서 MB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들을 싹 다 바꿔버린 겁니다. 민주당 추천 6명, 국민의힘 추천 3명으로 돼 있던 것을 반대로 국민의힘 추천 6명, 민주당 추천 3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난리가 나가지고 MBC 저래 두면 안 된다고. 사실 MBC 지금 뭐 민주당의 문화전쟁의 진지 아닙니까?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자기들 프로파간다 해주는 방송사 아니에요? 뭐 공영방송 좋아하시고 있네. MBC가 지금 민주당, 친민주당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프로파간다 기구 아니에요? 그런 비판 받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최민희 방통위원장 등 김의원 민주당 과방위 간사 등 난리가 나가지고 이진숙 몰아내야 된다고 탄핵 발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됐었잖아요. 그리고 5개월 만에 직무복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복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이 방송국 오면서 뉴스 딱 뜨는 거 보고 제가 이야 이거 MBC 이제 난리 났다. 제가 난리 났다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워낙 억으로 끌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MBC 난리 납니다. 왜? 첫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조치가 뭐냐 하면요. KBS 이사, MBC 박문진 이사 새로 다 교체한 겁니다. 그런데 KBS는 KBS 이사회가 이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장 같은 경우는. 자, 근데 MBC 박문진 이사 같은 경우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해요. KBS 이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KBS 사장은 이사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MBC 사장은 MBC 박문진 이사장이 추천해서 방통위원장이 임명하죠.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MBC 박문진 이사든 KBS 이사든 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MBC 박문진 이사 6명을 갈아치웠어요. 어떻게? 전체 9명인데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입니다. 민주당 추천 6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싹 내보내고 국민의힘 추천 6명으로 딱 집어넣고 3명은 민주당 추천 이렇게 해서 바꿔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MBC 박문진 이사들이 MBC 사장, MBC 대표이사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민노총 세력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이고 MBC KBS 사장은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2년 전에 이영풍 기자가 해고를 각오하고 투쟁을 벌이면서 KBS 민노총 사장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바뀌었어요. 박민 사장 그리고 지금 박장범 사장으로. 그래서 민노총의 어떤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치와 그런 투쟁들이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록 저는 해고됐지만. MBC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복귀를 하면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작년 8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들어와서 맨 먼저 조치를 내렸던 박문진 이사 6명 갈아치운 거 그게 유지된다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권태선 이사장 이자 이거 이제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자, 그러면 그때 왜 민주당 추천에 박문진 이사진,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이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 2023년에 그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원이 국민감사를 청구했어요. 감사를. 뭘 청구했느냐? 문재인 시절 MBC 사장을 했던 최승호, 박성재 사장 시절에 MBC 경영이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내용으로 국민감사 청구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 보고 있으면 기가 찹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MBC가 미국에 있는 리조트 개발 투자를 한다면서 105억 원 손실, 관련자 문책 소홀. MBC 방송사가 무슨 미국의 리조트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세요?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자면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항공기 개발한다면서 러시아 가서 항공기 개발한다. 그 이해됩니까, 여러분? 현대자동차는 바퀴 4개 달린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갑자기 러시아로 가가지고 거기 러시아 뭐 좋은 전투기 개발한다고 나서면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현대 로템이 K12 전차 K9 자주포 만드는 창원에 있는 현대 로템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편의점 사업을 하겠다면서 뛰어들면 그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모든 조직이나 기업체는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KBS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KBS는 공기업이에요. 국민기업이에요, 국민기업. MBC는 법 규정이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럼 주식회사가 그 본연의 조직 임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방송사잖아요, 방송사. 그리고 공영방송이라는 어떤 사회적 통념을 붙여줬어요. 잘 하라고. 그러면 그 공영방송사가 미국에 가서 왜 리조트 개발 사업을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105억 원을 다 날려먹었어. 그리고 관련자, 문책 소홀하게 했어. 그럼 그 돈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간 거지? MBC에도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공적 재원들이 많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들 개인 회사도 아닌데 미국에 리조트 투자해가지고 105억 원 홀라당 날려먹으면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MBC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MBC 계열사가 있는데 계열사. MBC 뭐 플러스 뭐 등등 있어요. 이 계열사가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을 했어요. 뭐 이거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방송사가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 이런 거 뭐 왜 하죠? 좀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쨌든 해서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방치했어요. 자, 이 100억 원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간 거지? 이거 복마전이에요, 복마전. 그러니까 MBC가 보면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MBC 이거 복마전입니다. 또 다른 계열사의 적자 경영을 방치한 점. 또 대구 MBC입니까? 무슨 뭐 사내 근로복지기금 과잉 출연 뭐 등등 뭐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방송권료 관련 손실 뭐 등등. 그래서 거의 수백억의 손실이 났어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 돈, 그 수백억 돈 누구 호주머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걸 국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돼서 이사진들을 6대3 구조, 민주당 6, 국민의힘 3을 국민의힘 6, 민주당 3 구조로 바꿔놨다니까요. 그래서 MBC가 이제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했는데 최민희, 김현등이 주도한 민주당 과방위 주도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켰던 것입니다. 즉 MBC의 개혁을 막는 세력이 바로 민주당 과방위, 특히 최민희 등이었습니다.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를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사진부터 다시 교체해야죠. 즉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고 효력을 발생시켰으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처음 와서 한
MBC 박문진 이사 교체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이사 교체를 했을 때 국민의힘 추천인가요? 그쪽은 누구냐 하면 이렇습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이우용 언론중재위원, 허익범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아시죠? 드루킹 사건 저 특검했던 허익범 변호사. 그리고 MBC 출신들 몇 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6명이 신임 박문진 이사로 선임됐기 때문에 허익범 변호사가 왜 신임 박문진 이사로 선임된지 아시겠죠, 여러분? MBC 안에 털면은 엄청나게 털릴 일이 많은 거예요. 안에. 미국 리조트 개발을 왜 해, MBC가? 메이저리그 무슨 사업권 따는 그걸 왜 하냐고. 방송사가 뭐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요? 응? 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을 또 왜 하는 거냐. 그래, 했으면 수익을 내든지 돈 다 홀라당 날려버리고 그건 누가 책임져? 이런 일들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MBC가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 민주당이 생각하기에 민주당은 KBS, MBC 같은 공영방송사를 소위 말해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장악하도록 소위 말해서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받아요. 왜? 사장 뽑는 그 지배구조 계약안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MBC 사장, KBS 사장, EBS 사장 뽑는데 민노총 이중대라고 비판받는 세력들이 사장 추천권을 더 많이 가지게 함으로써 21명의 이사진을 만들고 거기에 3분의 2가 15명, 16명 아닙니까? 한 16명 정도를 민노총 언론노조 우호 세력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게 만드는 법안이 바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계약안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지 이재명이나 문재인 시기처럼 잡든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야당이 되더라도 공영방송은 민노총 세력이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적인 계약안이 바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계약안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즉시 직무 복귀되니까 가서 자기가 취임했을 때 처음 바꿔놓은 그 MBC 박문진 이사진 그 안을 밀고 나가면 이제 MBC에 큰 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사장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누구죠? MBC 사장이 안형준 사장이라고 임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임기가 조금 남아 있어요. 내년 2월까지라고 하던데. 자, 그런데 공영방송의 사장 임기라는 게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의미가 없느냐? 문재인이 정권 잡았을 때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어떻게 했어요? 임기 남아있는 MBC 김장겸 사장, KBS 고대영 사장 몰아냈죠. 어떻게 몰아냈어요? 2017년 5월에 집권하자마자 문재인이 2017년 8월에 공영방송 장악 문건이 터졌잖아요. 국회의원, 의원 워크숍에서 그걸 뿌렸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 사후적으로 보니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뭐 KBS 같은 경우 강규영 교수 학교 앞에 가가지고 집회하고 틀어놓고 떠들고 고대영 사장 집 앞에 가서 그 맞은편에서 아파트 앞에서 막 떠들고 그리고 이사들 이사회에 출석해야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 붙잡고 막 침 튀기면서 완전히 집단 린치를 가해가지고 거의 홍위병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임기가 남아있는 사장 다 쫓아냈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즉시 복귀했으니까 박문진 이사 구조가 국민의힘 추천 6명, 민주당 3명, 추천 3명이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 추천 6명이 야, 지금 이 안형준 사장 이거 안 되겠어. 경영도 엉망이고 말이야. 방송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많은 국민들이 MBC를 가짜뉴스 제조기라고 지금 비판하는데 이 사장 이거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사장 해임 결의안을 올리면 됩니다. 자, 안형준 사장 해임 의결안을 신임 박문진 이사들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MBC의 저 편파 방송, 가짜뉴스를 보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길이 열린 거예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업무 복귀, 탄핵 기각은 바로 공영방송이라고 그동안 그들이 떠들어왔던 MBC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MBC에 진짜 대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가능한 점. 헌법재판관 그 그래픽 한 번 더 올려봐 주시죠. 헌재가 지금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저 밑에 있는 3명 중에 마은혁이 빼고 정계선, 조한창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6명하고 8인이 됐습니다. 자, 이 8인 체제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선고 결과가 4대4라는 거예요, 여러분. 4대4.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예상이 되죠. 문영배, 이미선이는 문재인이 추천했으니 저는 완전히 그냥 좌파 성향일 것이고, 정영식, 김복형 두 사람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으니 우파 성향일 가능성이 크죠. 그죠? 자, 그럼 조한창은 국민의힘 추천이니까 우파 가능성이 있다 보고, 정계선이는 민주당 추천이고 저 우리법 연구회잖아요. 저기도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3명. 이쪽은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3명이죠. 자, 중간에 있는 김영두, 정정미가 결국 캐스팅 보트를 지는데 대통령 탄핵하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6명. 그럼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오늘 이진숙 탄핵 심판 결과를 보면, 자, 1번 문영배, 2번 이미선, 3번 정정미, 4번 정계선. 이 4명은 확실하게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찬성하겠죠. 탄핵에 찬성하겠죠. 그러면 2명이 더 있어야 되거든요. 2명. 그럼 김영두, 조한창? 아니면 정영식, 김복형? 누구냐 이거지. 2명. 2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오늘처럼 만약에 4대5가 나온다든지 5대3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못 시키는 겁니다. 탄핵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기각 소식은 지금 저 인적 구조로 봤을 때 6명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탄핵에 찬성해야 되는데 그 6명 될 후보가 지금 정확한 후보, 유력한 후보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는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정계선이도 나온 거예요. 4명은 나온 거예요. 그러면 2명, 김영두,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이 4명 중에 2명이 넘어가 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저 남은 김영두, 정영식, 김목형, 조한창 4명 중에 1명만 넘어가면은 5대3이 되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소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저 8명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대충 점쳐볼 수 있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8명이니까 6대2, 그죠? 6대2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됩니다. 근데 5대3이 되면 탄핵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보시면은, 저기 있네요. 저 그래픽도 좋아요. 자, 보시면은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영배,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 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반대한, 그러니까 기각에 손든 사람이 4명이 누구냐? 오른쪽에 조한창, 정영식, 김영두, 그 다음에 김복형, 이 4명입니다. 왼쪽에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문영배는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대4가 된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바람에 파면이 됐지만 지금 오늘 딱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를 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거죠. 4대4 딱 나왔잖아요. 이거 아주 놀라운 오늘 선고 결과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그냥 1심입니다, 1심. 한 번에 방망이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걸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 결국은 1명 내지 2명 싸움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탄핵을 찬성할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제일 왼쪽에 붙으면 정계선, 저 우리법 연구회죠. 그 다음에 정정미, 이미선, 문재인 지명, 문영배 4명. 요 4명이죠. 요 4명. 정계선, 정정미, 이미선, 문영배 요 4명입니다. 그러니까 요 4명에다가 2명이 더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는 것이고 1명만 가면은 파면 안 됩니다.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시킨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저 보면 왼쪽에 두 번째 김복형, 김영두, 정영식, 조한창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 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예를 들자면 탄핵에 반대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데 이제 공수처 좀 서울구치소 구속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공수처 이자들이 완전히 지금 저 국가 대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탄핵 심판 결정이 나기도 전에 쥐들이 나서가지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위법하고 불법성이 농후한 영장 발부받아서 대통령을 지금 서울구치소에 잡아넣은 거예요, 이자들이. 탄핵 심판 나기도 전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아주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기각되어서 직무 바로 복귀했습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다 되시죠? 찬성한 4명 CIA에 신고하라고요? 네.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맙시다. 물론이죠. 네. 안심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선관위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줄줄이 사실 확인 신청이 들어갔어요. 어제부터. 그런 와중에 지금 의문의 졸속기구라는 A웹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A웹. A웹이 선거 부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금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 선관위를 향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프리즌 뉴스에 났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선관위 각종 부실 부정 의혹 검증에 성실히 임하라.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1번 개표장에서 목격되었던 신권 다발처럼 보이는 이 빳빳한 투표지. 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표장에 가면 이거 요렇게 딱 봤죠? 깨끗한 거. 자, 투표했어요. 접습니다. 여러분 투표하시면 다 접죠? 이렇게. 접었어요. 넣었어요. 이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가져갑니다. 자, 거기서 꺼냅니다. 꺼내는데 접은 표시 나죠? 그런데 접은 표시가 없는 이런 투표지가 고무줄 밴드에 딱 묶여서 다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야? 내가 접어서 보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게 내가 분명히 접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했더니 선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형상기억 종이가 있습니다. 이 접혔던 종이가 몇 시간이 지나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딱 형상을 기억한대요. 기억했는데도 여전히 접힌 흔적이 남죠. 이런 종이가 그럼 세상에 있느냐? 이런 종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쇄 출판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종이 있으면은 이거 좋네, 그래픽. 빳빳 빳빳한 저런 종이. 접었는데 내가 접었어, 분명히. 접어서 투표함에 넣었어요. 그런데 저런 빳빳한 종이가 어디서 나오냐고! 형상 기억 종이 좋아하시네.
형상기억종이 그거 발명하면 노벨상 받는다. 노벨상. 응? 그래서 이거 뭐냐 했더니 선관위가 참 구차한 변명을 내놓은 것이 형상기억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빳빳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수긍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저런 의혹이 있어서 투표장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투표지 이렇게 접어가지고 안 했습니까? 500원짜리 동전으로 이렇게 접어서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빳빳해진다고? 어디다가 지금 국민들 대국민 사기극 벌이려고 말이야. 이런 데 대해서 답해라 했더니 선관위가 지금 명쾌하게 답을 못해요. 형상기억 용지 그거 한번 가져와봐. 없어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왜? 이 종이라는 것이 원래 펄프잖아요. 펄프. 나무란 말입니다. 나무. 펄프. 한번 이렇게 접히면 그 접힌 자국이 흔적이 남는 거죠. 근데 형상기억 용지가 있다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 노벨상 받는다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일장기 도장 찍힌 것처럼 이렇게 투표관리관 이름이 안 나오는 그런 거. 그런 거라든지.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하고 사전투표 용지 발급 관리 시스템. 등등. 이런 거. 국정원이 2023년 10월에 가서 점검하려고 했더니 살짝 5%만 열어주는 거. 이런 거. 이래서 선관위가 각종 부실, 부정, 의혹 검증에 성실히 임하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선관위 관련 사실조회를 엄청 요청했습니다. 사실조회. 이제 선관위 다 털리게 생겼어,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은 8년 전에 헌재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고 너무 일찍 포기했다고 할까요? 본인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재판정에 나와서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사실 조회를 신청하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 이게 뭐냐? 저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는 전쟁, 윤회 전쟁으로 저는 명명합니다. 윤회 전쟁. 그럼 어떤 전쟁이냐? 대한민국을 망치게 하려는 반국가 세력을 헌재 재판정에서 국민들에게 다 까발리는 윤회 전쟁, 윤회 쟁송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언론 기사화가 됩니다. 그동안 부정선거라든지 어떤 이슈가 나오면 언론이, 기존 기성 언론이 외면했거나 모른 척했거나 눈과 귀를 닫아버리거나 이렇게 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사실 신청하고 어떠하다, 중앙선관위가 어떠하다, 선관위 시스템 부정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게 생중계는 안 되지만 오늘 오후 2시부터 또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 출석합니다. 생중계는 아니지만 순차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가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헌재 재판정 보이시죠? 저 사진. 저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맨 오른쪽에 앉아있죠. 저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언을 하면은 저게 저런 형태의 CCTV 형태의 영상이 순차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지금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유튜브 채널이나 기존의 종편 채널, KBS, MBC 채널에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10만 조회수 이상이고 많은 곳은 250만 조회수도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안에서 비록 구속은 되었지만 본인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감수하고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의 실체, 반국가 세력의 본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자기 변론을 통해서 싹 다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싹 다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실조회 신청한 수상한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A웹이라는 기구인데 더 퍼블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사실 신청한 A웹 관계 법률도 안 지키는데 예산 지원한 선관위. 이거 아주 수상합니다. A웹이 무슨 말이냐면요.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y.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입니다. 이거 생소한 이름이죠. 이거 무슨 국제기구 같죠? 국제기구는 맞는데 사무처가 어디 있느냐? 한국에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근데 의장, 그러니까 A웹의 의장은 저기 아프리카에 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고 실세는 누구냐? 사무총장이거든요. 사무총장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한국의 K-일렉션, 뭐 K-팝, K-컬처, K-푸드, K-뷰티 막 수출하잖아요. K-일렉션을 제3세계 국가에 수출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중앙선관위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보도를 보면 전 세계 109개국 119개 선거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선관위가 예산 지급 뭐 관리 감독 다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앙선관위는 2015년부터 A웹을 통해서 선거 장비를 해외에 지원해 왔다고 합니다. 예. 거기에 키르기스 공화국의 광학 판독 투개표기, 선거 정보 시스템, 데이터 센터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키르기스탄 공화국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어요? 부정선거 사건이 발생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 밑에 보면은 A웹은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선거에 IT 기구들을 지원하면서 A 업체라는 제품을 먼저 시연하고, 그러니까 A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사전에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특혜 준 거지. 왜 특혜를 줬을까? 특혜에는 공짜가 있습니까, 여러분? 특혜 공짜 있어요? 주고받은 뭔가가 있는 거죠. 이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일종의 범죄 카르텔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당시 A웹 사무총장, 이 선관위와 관련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어찌 됐느냐? 인천지검이 증거 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해버렸어요. 왜 증거가 불충분하겠어요? 압수수색 영장 뭐 발부하면 법원이 그 발부해 주겠어요? 발부해 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이잖아요. 근데 그 발부해 주겠어요?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희한한 국제 조직인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놔두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A웹이라는 이 회사가 이상한다는 겁니다. 또 당시 엘살바도르 선거 사업을 진행하면서 외교부로부터 광학 판독 개표기, 이게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유로 부적합 의견을 받았는데도 추진을 강행하기도 했다. 남의 나라에 그냥 부정선거 기계를 그냥 마구 수출한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또 그 뒤에 보면 선관위는 법인 허가도 받지 않은 A웹에 예산 130억 원을 지원했고 감사원은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2013년 10월에 설립된 이 A웹이 2009년 4월까지 한 6년 동안 법인 허가 절차 및 설립 등기를 받지도 않은 채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국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도 안 났고 등기도 안 난 어떤 조직에 중앙선관위가 돈을 수백억씩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도 이게 저 범죄 행위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영장을 발부하겠어요? 압수수색 영장 이런 거 발부하겠어요? 그 위에 다 대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인데? 그래서 이 A웹이 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운 9개 사업을 또 뭐 공모 절차 없이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억 썼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이 불법 졸속 기구 아닙니까, 이거? 이런 A웹, 이 A웹이 왜 수상하냐? A웹 사무실이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프린뉴스 한번 볼까요? 선거연수원의 유령 건물들,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 지도 한번 보시죠. 여기 사진, 항공사진 보면 저기 캐스천 마크, 물음표 있는 저 건물들입니다. 저 건물들이 이게 무슨 건물이지?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봤더니 다음 저 사진을 보면 선거체험관 옆에 딱 보세요. 저 명패 A웹 서울센터.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설립 등기 허가도 받지 않은 저 무허가 어떤 기구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건물에 버젓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걸 왜 방치하지, 저렇게? 왜 봐주지? 카르텔이죠, 저건. 전 카르텔이죠. 그래서 저 A웹을 통해서 제3세계의 희한한 K-일렉션을 수출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선거연수원 제2생활관이라는 또 사진이 있습니다. 예, 요 사진. 요 사진은 외국인 공동주택으로 돼 있어요. 저기에 누가 거주했고 누가 숙식을 했는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 저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버스에 실려서 어디론가 갔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선관위가 밝히는 그 카운팅 되는 숫자에는 저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은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 보도는 저기에 있던 중국인들이 모조리 일본 오키나와로 갔고, 오키나와에서 신문을 해서 미국 선거에 개입한 간첩들은 미국으로 벌써 비행기 태워서 보냈고, 한국 선거에 개입한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오면은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왜?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을 못합니다. 간첩죄는 북한과 관련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지금 구금돼 있다, 이 보도거든요. 근데 주한미군이 그건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카이데일리가 뭐라고 보도를 또 했냐면, 서귀포에서 간첩이 잡혔는데 국정원이 작전해서 잡았는데 그걸 서귀포 경찰이 알 수 있나,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그 작전을 모른다, 이 소리죠. 뭐 이거는 이제 진위가 가려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도 보면은 당시에 A웹 서울 연구센터 및 세미나 이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당시 사무총장이 한국인 장인식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A웹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2018년 10월 16일 행안위 국감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A웹을 질타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선거 부패를 수출하는 나라로 국제적인 오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리고 2018년 11월 19일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 이 A웹의 전자개표기를 납품했던 회사가 원래 적자를 내는 회사였는데 1,00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 전자개표기 회사 미루라는 회사가 있었답니다. 이 미루의 성장 비밀. 당시 A웹의 사무총장 한국인 김용희, 이 김용희 이 사람은 선관위 출신일 가능성이 크죠. 김용희 사무총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선관위는 A웹에 325억 원을 지급했다. 와. A웹이 국가로부터 법인 설립 등기도 안 받았는데 그 선관위가 A웹에 325억 원을 지급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전체를 미루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다 따가지고 갑니다. 이거 뭐야, 이거? 뻔하잖아. 예? 325억 원 중에
분배해서 갈라가졌나 돈을? 이런 의심이 들죠 여러분. 딱 구조가 그렇잖아요. 자, 선관위가 325억 원을 A웹이라는 수상하기 짝이 없는 조직에 돈을 줘요. 국가로부터 법인 설립 등기 허가도 없어. 6년 동안. 근데 A웹이 또 발주한 사업을 미루시스템즈라는 회사가 받아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어요. 근데 그걸 납품을 해요. 325억짜리죠.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이게? 카르텔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미루라는 회사는 선거 투표 개표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했어요. 그래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1,000억 원대 매출을 발생시키는 회사가 됐고, 공교롭게도 이 앞에 있는 김용이라는 이자를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용희 사무총장이 A웹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매출액이 급등하면서 흑자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김용희 사무총장이 미르로부터 뭐 돈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맨입으로 되겠어요 이게? 거의 독점 사업을 주는데 미르라는 회사에 김용희 사무총장이 냄새 나죠?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래서 김용희 A웹 사무총장은 2019년 2월에 입찰 방해. 왜? 독점 주니까. 다른 회사가 입찰 못 들어오게 방해했다. 업무상 배임이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수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절차 등 이와 관련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왜? 영장 발부 안 해줄 거니까. 어? 선관위가 관리하는 A웹인데 어디다가 검찰 니들이 손을 대? 수색영장 안 돼? 이랬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A웹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이 A웹. 어제 문화일보를 보면은요, 윤 대통령 측이 A웹 등 부정선거 거점을 지목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이제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자, 선관위 그동안 궁금했던 거 헌법재판소 나와서 다 틀리게 돼 있어요. 다 틀어봐. 다 까자 이거죠. 다 까자. 윤석열 대통령 그래 다 까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늘 3차 변론 기일에 앞서서 헌재에다가 감사원, 국가정보원,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련 기관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무더기로 신청했어요. 이제 이게 까지겠죠. 이 기사 내용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시민단체가 정보기술, IT기기 사용 경험 등이 부족해서 그 콩고의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정선거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 오늘 좀 알려드리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진 여론조사 결과 부정선거 논란 규명 전 국민의 거의 절반 47.9%가 필요하다. 이거 뭔가 수상하다.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발언하는 것들이 국민적인 이슈화 되면서 뉴스가 되겠죠. 이게 대국민 여론전이 되겠죠. 그 다음 또 퍼블릭 기사를 보면 헌재 탄핵 심판 기각해야 된다.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처럼. 그게 국민들이 47%랍니다. 47%. 인용돼야 된다. 즉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켜야 된다보다 더 높습니다. 47%. 파면하자가 46%.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 헌재에서 대국민 여론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론조사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수도권 포함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전국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4.4, 민주당이 36.8. 밑에 그래픽 한번 보여주세요. 예, 국민의힘이 44.4, 민주당이 36.8. 역전시켜버렸습니다.
조국당, 개혁신당, 진보당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7.6%. 탄핵 여파로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47%. 아시아투데이가 그 며칠 전 보도한 걸 보면 여론조사한 거 보면 50%죠. 그러니까 아시아투데이의 여론조사가 얼추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즉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47%에서 50%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파면시킵니까? 전 국민의 절반이 지금 지지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고려한다는 말이죠. 여론이 어떻다는 걸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자고 하는 사람이 6명만 안 되면, 5명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복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 대통령 구속하는 거 공정하지 않아. 48.5%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야,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냐. 이거 공정하지 않다. 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법부가 그동안 이재명, 윤미향,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황운하,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1심에서 1심 선고 때리면서 법정 구속했어요? 이재명은 2심 선고에서 또 풀어줬잖아. 불구속. 불구속 풀어주면서 무슨 사유를 대가지고 공당, 야당 대표라서 어쩌고 저쩌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고, 위증교사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데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이러니 사람들이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키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윤미향, 조국, 황운하가 없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동안 얼마나 법을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오고 지들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요. 국민들은 법 상식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서부지방법원 사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돌아온 이진숙 썸네일 한번 보여주십시오. 돌아온 이진숙 탄핵기각, 이제 MBC 난리 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MBC 사장 임기 남아있죠. 물론 내년 2월까지. 근데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뭐 편파 방송한 거 이거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줘야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이미 문재인 때 박살났어요. KBS 고대영, MBC 김장겸 사장 임기, 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박살을 내버렸어요. 공영방송 사장 임기 이제 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영준 MBC 사장은 이제 책임지고 집에 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박문진 이사 새로 뽑은 사람들, 국민의힘 추천 6명, 민주당 추천 3명 남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논의했을 때 안영준 지금 사장은 MBC를 아주 가짜뉴스 공장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고, 경영 능력도 의심스러워 판단을 하고 해임 의결안을 올려서 투표하면 끝입니다. 바로 집에 가야 돼요. 바로 집에 가는 거지. 그래서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하라 이따위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문재인 때 다 그 관례와 전통과 관습을 다 뭉개뜨렸잖아요. 지금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MBC가 개혁되고 민노총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저 시도를 막아낼 수 있는 큰 개혁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데 선관위가 주 타깃이 됐습니다. 이제 A웹이라는 이상한 출처불명의 이 수상한 조직을 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송 정리하기 전에 알부민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 먹었거든요. 되게 맛이 좋아요, 이게. 쌀쌀한 겨울에 면역력 건강관리 위해서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밑에 전화번호 기억하십시오. 1522-2429. 이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이거 마시게 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면역 증진에 좋다고 합니다. 평소 피로하시거나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 야근, 술자리 잦으신 분들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투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특가 행사가 있습니다. 2박스 사시면 1박스는 바로 하나 드립니다. 2+1 1522-2429로 전화해서 한번 1박스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이영풍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보시고 계시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